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강력 경고가 나왔습니다. 자, 합의가 안 되면 이란의 핵심 시설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겠다, 이런 경고를 날린 건데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말로만 그치는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영상부터 보시죠. 자, 트럼프가 조금 전에 SNS로 공개한 겁니다. 자, 보면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고 섬광과 함께 번쩍이면서 지금 거의 버섯 구름 수준으로 엄청나게 지금 폭발을 하는데, 자, 외신들은요, 여기가 이란의 농축 우라늄이 대부분 몰려있는 도시 이스파한이라고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일 박사, 대체 무슨 일이죠? 예, 이스파한, 나탄즈, 포르도가 이란이 자랑하는 그 핵시설들이 몰려있는 곳인데요. 예. 이번에 폭격을 봤을 때 버섯 구름이 솟아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 미국이 공격한 것은 벙커버스트를 이용해서 이란의 최대 탄약고를 공습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907kg의 벙커버스트 폭탄으로 이란의 탄약고를 타격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을 좀 꺾으려는 그런 작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중동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지금 상황이 심상치는 않아 보여요. 네, 상당히 지금 뭐 탄약고를 비롯해서 예. 계속해서 이제 군수 공장으로까지 폭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하나씩 이제 꺾어나가는 단계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상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워낙 조금 전에 들어온 상황이다 보니까, 자, 미군이 무려 907kg에 달하는 벙커버스터, 거의 900kg에 달하는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이란의 이스파한 탄약고를 폭격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역이 농축 우라늄이 밀집한 이란의 어떻게 보면 핵시설의 거의 심장가드 같은 곳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 6월에 바로 이 지역을 타격했었죠. 예. 포르도랑 그 나탄즈까지 포함해서 세 곳을 정밀 폭탄을 이용해가지고 타격을 해서 무력화시켰다 이랬는데, 그게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란이 계속 좀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다른 좀 석유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을 겨냥해서 이제 공격을 하다가 예. 드디어 핵시설까지, 원래 당초 전쟁의 목표가 핵과 또 미사일 능력 무력화 이런 데 있었으니까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사실 이 정확한 공습 시점은 한번 따져봐야겠지만 워낙 조금 전에 영상이 네. 공개됐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트럼프가요, 이란 내 모든 발전소와 유정, 석유 수출 통로인 하르그섬 담수화 시설까지도 초토화시키겠다, 합의가 안 되면, 이렇게 엄포를 놓았는데, 자, 이 경고가 나온 직후에 방금 보여드린 저 영상까지 공개가 된 겁니다. 근데 이영종 박사, 한 4월 6일까지는 트럼프가 기다려주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 한 달 동안 트럼프의 말과 행동을 보면은 예. 사실 이번 싸움의 룰이라든가 타이밍은 내가 정한다 이런 생각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거를 먼저 얘기를 함으로써 상대한테 좀 공포감도 주고 압박감도 주고, 그러면서 그게 실현하자는 건지 아닌지 이런 것도 애매하게 해가지고 예. 무척 혼란스럽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또 심지어 백악관이나 또 전쟁부, 국방부나 또 다른 부처하고의 이런 조율도 안 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하고도 또 엇박자가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란이라든가 또 그 지원 세력 이쪽에서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예. 이런 부분을 가닥을 못 잡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자, 지금 보면은 저 말을 했을 때 기존에 언급했던 뭐 에너지 시설을 넘어서, 자, 이렇게 모든 발전소를 폭파하겠다라고 하면서, 자, 보면은, 자, 끝에 있는 이 담수화 시설, 이 담수화 시설까지도 초토화시키겠다면서 트럼프가 으름장을 놓은 겁니다. 사실 김덕일 박사, 예. 중동에서는 워낙 이제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담수화 시설이라는 게 특히 민간인들한테는 거의 생명줄과도 같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거를 노린다는 거는 그냥 이번에 중동 전역으로 확전되는 것까지 내가 감수하겠다, 이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전기 없이 뭐 석유 없이 사는 건 상당히 불편하겠습니다만 예. 물이 없이 사는 건 이제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그런데 반다르 아바스 담수화 시설이 있지만 다른 걸프 국가들에 비해서 이란은 비록 그 담수화 시설이 낮다고는 하지만 네. 작년에 이어서 이란은 지금 사상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중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수지라든가 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저수량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태고요. 그래요? 오죽하면 수도 테헤란이 물이 부족해서 옮겨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이란에 대해서 담수화 시설까지 공격한다는 것은 마지막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까지도 전부 다 고통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이란에게 양보를 이끌기 위한 어떤 강압적인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란 같은 게 평소에 이제 담수화 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평소에는 없지만 지금 가뭄 상태이기 예. 때문에 좀 의존도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 이렇게 담수화 시설 공격을 만약에 받으면 이란도 다른 중동 국가 담수화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명분을 제공하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쿠웨이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런 나라들을 들 수 있겠는데요.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담수화 비율이 90%가 넘습니다. 이런 나라는 예를 들어서 담수화 시설의 타격을 받게 된다면 국민들이 정말 생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게 확정이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입에서 담수화 시설이라는 게 나왔다는 점은 이제 주목을 해볼 만한데 지금 합의가 좀 잘 안 되는 모양인지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트럼프는 점점 이란을 벼랑 끝으로 내몰려는 모양새입니다. 자, 영상 하나 볼까요? 자, 이게 그 미 해군 최정예 특수 부대로 불리죠. 많은 분들 아실 텐데, 자, 네이비실. 이 네이비실에 더해서요. 미 육군 특수부대인 레인저스까지 지금 중동 현지에 도착해서 합류했다 이런 외신 보도들이 현재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요. 조금 전에 미국 중부사령부가 공개한 사진인데 미 해병대원 수천 명을 태운 트리폴리함이 실제 지금 인도양 부근을 항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동 인근까지 지금 저렇게 와 있다라는 점을 사진으로 공개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직접 행동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건데, 자, 이영조 박사, 지상전 트럼프의 시나리오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게 그 이란의 우라늄을 탈취해오는 이 작전이 거론이 되던데, 이때 그 마두로 체포 작전 때 썼던 최첨단 비밀병기가 거론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그 지하 핵시설에 있는 우라늄, 농축 우라늄을 가져오는 거는 예. 뭐 하르그 섬을 점령하고 이러는 것과는 이제 차원이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란의 내륙 깊숙이 침투해서 꽁꽁 숨겨놓은 것들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그 제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무기가 좀 등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데 이게 사실 지난 1월에 마두로 체포 때 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트럼프가 브리핑을 하면서 내가 조금 알려줄 텐데 예. 이런 무기가 이번에 쓰였더라 이러면서 디스컴버뷸레이터라는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예. 저희도 이게 도대체 무슨 무기지 이랬는데 전자레인지 원리랑 비슷한 겁니다. 극초단파를 내보내서 네. 음식이나 이런 데 있는 수분을 뒤흔들어 가지고 가열을 시키는 거잖아요. 사람 몸도 절반 이상이 물로 구성돼 있는데 이 무기가 극초단파를 쏘아가지고 초음파를 쏘아가지고 사람의 신체를 교란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 그 당시에 쿠바에서도 지원해가지고 뭐 마두로를 위한 경호 병력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네네. 나중에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들끼리 통신조차도 못하고 예. 속수무책으로 당했지 않습니까?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침실에서 체포해서 끌어내는데도 저항을 못했다.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코피가 줄줄 나더라. 머리가 깨지는 듯 아팠다. 예. 이러니까 이 디스컴버뷸레이터라는 게 말 자체가 상대방을 혼란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로 사람들을 빠뜨리는 그런 좀 아직은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신무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무기를 우라늄 탈취하는 그 작전에 쓸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이 그렇죠. 거기 이제 나오는데요. 저항군이라든가 예. 경비를 하는 병력이 있으면 예. 거기에다가 뭐 아마 이게 공중전을 통해서 할 겁니다. 그 전자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지에 이제 보내서 먼저 전자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제압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상군이 투입되는 방식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신무기까지 거론되는 이 상황 보면 이제 트럼프가 말로만 좀 그치진 않겠다,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이런 의지가 점점 읽히는데, 자, 트럼프가요 이렇게 이란의 핵심 시설들을 초토화하겠다라고 한 그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조만간에 이 합의가 어그러지거나 두 번째는 호르무즈, 즉시 호르무즈가 지금 개방되지 않을 경우에
이란의 모든 발전소를 초토화시키겠다 이런 건데, 자, 이란에서 사실 자꾸 이제 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통행료를 받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장 호르무즈 문부터 열라는 건데요. 과거 트럼프는 그런데 이 호르무즈에 대해서 좀 미묘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That's not only is it illegal under international law and maritime law, it's unacceptable. By who? Maybe me. Maybe me. You want the United States to be in Me control and of the Ayatollah, whoever the Ayatollah is, whoever the next Ayatollah.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통행료를 받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미 국무장관은 말도 안 된다 이러는데 정작 네. 트럼프는 공동으로 좀 통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남긴 거예요. 이게 좀 미묘하게 다르다 보니까 사실은 이 호르무즈 통행료를 두고서는 미국이 좀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죠. 사실 미국 대통령이 저런 말을 한다는 거는 말이 되지가 않죠.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이란에 대해서 항행의 자유라든가 이런 국제 질서를 얘기해야 되는데 예. 미 국무부 장관은 그나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통령은 엄청 탐욕에 휩싸인 듯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란과 우리가 공동으로 좀 반반 나눌까?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완전히 미국이 장악하게 된다면 네. 이거를 왜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불러야 돼? 트럼프 해협이라고 불러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거기에 대한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데 네. 한 척당 30억이면은요. 예. 지금 현지에 억류돼 있다는 3,200척을 30억씩 받으면 10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연간 지금 한 1,000억 불 정도의 수익을 거둘 거라 그러는데 예. 1,000억 불이면은 지금 이란의 GDP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트럼프가 지금 좀 걷어버리겠다 이런 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중재국 CG 다시 한번 볼까요? 네. 그래픽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4개의 나라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파키스탄, 튀르키예,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들은 이제 호르무즈 통행료를 좀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일종의 뭐 컨소시엄 같은 거를 구성해서 이거를 백악관 쪽에 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트럼프의 마음을 지금 속내를 읽은 거죠. 저 관련국들도 이 통행료를 받아가지고 뭔가 좀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런 제안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죠. 물류 비용이 상승하고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예. 그게 뭐 기름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품에 반영되는 이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란 의회가 정말로 아니 호르무즈 통행료 이거 부과하는 그 계획안을요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뜯어보면 뭐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 선박은 통행 금지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이란 제재 주도국과 관련된 나라들의 선박도 통행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자,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통행료. 아까 이제 뭐 30억의 전례가 있다고 했지만 아직 이 안에는 얼마 받을지는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30억 그대로 받아요? 아직 액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리알화로 받는다는 점이죠. 달러 결제만 예. 국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의회는 통과됐지만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란에는 헌법소위원회라는 것으로 법이 올라가서 거기서 심사를 받아서 최종 승인이 돼야지 이제 효력을 발휘하게 되겠는데요. 아직 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 발상 자체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국제 항행의 자유, 국제 해상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좀 중재국들 사이에서 뭐 컨소시엄을 만들자 아니면 뭐 미국과 공동 관리하자 얘기하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호르무즈는 해협이지 운하가 아닙니다. 중재국들은 중재에 충실해야 되고요. 네.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뭐 컨소시엄으로 자신들도 어떤 이익을 챙기고 싶다든가 뭐 트럼프 대통령도 뭐 그렇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공동 관리로 해서 뭐 수익을 얻겠다. 이것은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가 있겠죠. 다른 국가들도 해협 있는 국가들도 그러면 우리도 통행료 받아오자면은 그것을 이거는 한 번에 잘못된 전례를 남기게 되면 엄청난 큰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행세라든가 이러한 뭐 공동 관리 같은 것들은 이 국제사회가 이것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반대해야 되겠고요. 이것에 관해서는 규탄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덕일 박사 보시기에 트럼프 씨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민을 약간은 하겠습니다만은 국제 질서를 생각했을 때 이것을 하게 되면 이란과 같이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같이 낙인이 찍힐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뭐 혹시 이 호르무즈 통행료에 미국이 이권 개입을 좀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 배경에는 트럼프의 아마 이런 구상과도 좀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I think it's something the president would be quite interested in calling them to do. I won't get ahead of him on that, but certainly it's an idea that I know that he has. And 이영종 박사. 그러니까 백악관 대변인이 이 전쟁 비용을 다른 아랍 국가들한테 좀 청구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 트럼프가 뭐 꽤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궁금한 게 다른 나라들한테 뭘 근거로 돈 내라고 할 수 있어요? 트럼프의 계산은 이런 거죠. 이란의 핵 위협을 우리가 제거해 주고 예. 중동의 하약고 하나를 드러내 줬으니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다. 뭐 포탄 한 발에 패트리엇 같은 경우에 60억짜리를 우리가 뻥뻥 쏘면서 했으니까 중동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좀 전쟁 비용을 마련해 주는 게 상도 이상 맞지 않냐.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주장인데요. 네. 사실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죠. 트럼프가 아닌 밤중에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예. 미군한테 기지까지 제공하고 이랬던 중동 국가들이 갑자기 보복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내서 이것도 지금 수습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러운데 네. 이제 너희들 지켜줬으니까 전쟁 비용까지 내라 이렇게 되니까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 됐는데요. 지금 예.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말에 들어보면 트럼프가 곧 이 방안을 공식화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네. 아니 그러면은 중동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다른 중동 국가들은 내란다고 낼까요? 낼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 기회에 이란이 엄청난 위협으로 떠올랐기 네. 때문에 미국에 지금 안보를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 건 서운한 마음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미국이 사라진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른 대안이 없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요구한다면 뭐 어느 정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국가들도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우선 전쟁을 해서 이번 기회에 이란을 뭐 체제 전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수 약화시켜 줌으로써 자신들에 대한 위협을 좀 제거해 주길 바라는 속내도 한편으로는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전쟁이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럼 이란 상황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이란의 항전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자, 보면은요. 어떤 옷을 저렇게 화로에 집어 던지는데 보면 등번호 10번 메시라고 쓰여 있죠. 이거 메시 유니폼인데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3월 5일입니다. 예. 전쟁 중이었죠.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는 의례적으로 작년에 우승한 스포츠팀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메시가 소속된 팀이 이제 인터 마이애미라고 우리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MLS 메이저리그 사커 그래서 뛰고 있는 우승팀 자격으로서 이제 예. 참석을 했는데 이때, 거기서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고 하는데 이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박수도 치고 했는데 네네. 이것이 이제 이란 정부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괘씸하게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좀 어떻게 정부 시위에 동원해서 이렇게 불태우는 퍼포먼스 같은 걸 보여줌으로써 어린아이들까지도 지금 항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란 정부에서 지금 선전하고 있는 영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뭐 트럼프랑 조금만 얽혀도 예. 이거 사실 좀 괘씸하게 보일 수 예. 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란이 조금 전에 들어오는 소식이 친이란 세력 그 후티한테 예. 홍해 막으라고 본격적으로 압박을 걸기 시작했다 이러던데 아니 일단 진짜 후티가 제가 듣기로는 뭐 여러 가지 공습을 받아가지고 지금 물자가 상당히 떨어졌다고 들었거든요. 예. 근데 진짜 홍해 막을 수 있어요? 작년에 이스라엘 공습을 인해서 많은 또 고위 관부들이 사망하긴 했습니다만 지나가는 유조선이라든가 상선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홍해 지역을 사실상 지금 호르무즈 해협처럼 이렇게 위협을 가한다면 예. 국제 물류라든가 수송에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인도양에서 홍해 그리고 유럽으로 이어지는 지중해까지가 봉쇄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될 경우에는 수이즈 운하가 아니라 희망봉까지 돌아서 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물류와 시간적인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아까 그래픽 다시 한번 보면은 지금 거의 새 결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친이란 세력들의. 자 보면은 헤즈볼라 자 최대 10만 명 있고요. 후티 반군 병력 35만 명. 이라크 친이란 민병대 병력 7만 명. 이 정도 규모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항의 세력도 상당히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뭐 결집을 하고 있고 전황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든가 주변에 있는 미군 기지 정도는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이란 전쟁이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자면 지금 이란이 좀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저하의 주가에 동원해서 이번 전쟁에서 이렇게 마지막 어떤 협상 카드로서 쓰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